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거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수보다는 일단은 낙폭이 크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위로를 삼으셔도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이제 넘어가고 워낙에 지금 폭락이 심하다 보니까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 하락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지금 이 하락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을 했었던 게 뭐였어요? 자, 연준 신임 의장이 사실상 매파로 좀 분류가 됐었던 인물이었죠. 이 케빈 워시라는 이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매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을 했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 이 조정 트리거가 만들어졌었고, 미국 증시 하락하고요, 금이랑 은이랑 비트코인 다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자, 본인은 낮은 금리를 원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인사를 지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자, 케빈 워시 임명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나게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자, 이 말이나 행동이 생각했던 것처럼 매파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다시 급격하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한테 충성한 사람을 임명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5%대 하락 마감을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나스닥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7%대, 자, 니케이 일본 증시도 1.1%대. 자, 보통 미국의 지금 이 우리나라 주변에 이 주요 증시들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한 2%대 사이란 말이요. 자, 그럼 우리나라만 낙폭이 왜 이렇게 컸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었단 말이요. 그죠? 주가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는 자, 지금 너무 낙폭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보냐면, 자, 지금 미국과의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자,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요, 자,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자, 양자 면담을 했는데, 자, 오해는 풀었지만은 미국의 관세 인상 절차는 자, 막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로 다시 관세 인상 절차가 돌입이 이미 돼버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진전이 없었던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 하락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갔다라고 보여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에서 자, 다시 25% 관세로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이 배경이 뭐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 자, 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기로 했죠.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5% 올리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서둘러서 투자를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지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 증시 하락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으로 원전 쪽에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다, 1호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원전 섹터가 반대로 자, 세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롭게 생기겠죠. 자, 우리가 사실 미국이랑 이전에 상호협상, 이 상호관세 협상할 때도 시장이 많이 어지러웠었습니다. 자, 그때 원전이랑 조선 쪽은요, 오히려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강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과거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자, 이번 조정의 핵심이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게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전 섹터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빌미가 될 거다. 자, 왜냐면 자, 지금 우리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하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 3,000포인트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자, 6월달 지방선거 전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펌핑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관세 협상을 만약 못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자, 풀어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풀어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원전 섹터로 만약 풀어낸다고 하면은 자, 그동안 지연됐던 대미 투자가 빠르게 원전으로 지금 이뤄진다고 하면은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지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이 지금 2월 첫날인데 조정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이 피해야 될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좀 봐야 될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잘 수렴을 해 나가다가 잘 버티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다시 이탈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월 달로 이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월에서 2월로 달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논리가 새롭게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이미 1월 달에 많이 올라갔었던 뭔가 반도체 섹터라든가 과열권에 있는 섹터들 있죠. 자, 이런 섹터들보다는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닌 그러면서도 큰 추세가 자,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원전 섹터 중에서도 주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목하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됐을 때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계속해서 대미 투자가 늦춰진다고 하면은 뭐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죠. 근데 오히려 저는 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위기가 아니고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병목에 지금 가장 병목의 이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전력이란 말이요. 결국에는 이 전기가 없으면 AI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AI 병목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자, 전기랑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기술이 지금 전 세계 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지금 사실상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죠?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그랬어요? 1월 22일 날 다보스 포럼에 와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지금 이 AI 병목은 자, 전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말을 안 바꾸면서 전력 인프라 병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의 한계는 소프트웨어나 칩이 아니다. 물리적인 전력 공급이다. 그래서 대규모 전력원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서 이 칩보다 이 전력이 먼저 부족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의 이 가장 큰 이 모멘텀이 뭐였어요? 반도체 쇼티지였죠.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보다 전력이 먼저 부족해지는 시점이 이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상승을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 무게의 추가 원전 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자, 피크가 안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지금 98,100원을 고점을 50일 신고가를 찍어놓고 지금 다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물량 소화는 다 끝났단 말이요. 자, 그럼 물량 소화를 끝내놓고 나서 지금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 나갔어요. 이탈한 과정이 없었죠. 세력들이 이탈을 안 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도 돌파를 이번에 할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이전에 상승했었던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보다 지금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이어졌던 지금 상승에 대한 이 기대되는 모멘텀, 재료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론상 봤을 때도 지금 이전 고점을 자, 돌파해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 관세 인상에 대한 이 협상 부분이 아직 진전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한 이 열쇠로 이 원전 협력을 지금 대미 1호 투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원전 협력이 실제로 가시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때 가면은 지금 반도체에서 들어갔던 수급들이 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도 55조기 때문에 큰 자금들 받아줄 수 있는 이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외국인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지금 수급을 잠깐 보면은 지금 아직 이 끝까지, 자, 지금 이제 아직 이 정산이 안 됐는데, 자,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샀다라고 돼 있죠. 기관에서도 자, 일부 좀 샀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봤을 때 여기서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지금 종목은 아니다. 자, 미국이, 자, 이 한마디만 할게요. 자, 미국이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200억 달러씩 나눠서 여러 번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200억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원전을 지금 못 건설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돈이 없어가지고 먼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에 계속 투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의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원전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미국 내에 없단 말이에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위대하게 하고 싶은데, 자, 조선업을 위대하게 시켜줄 그런 이 미국 내 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호 세력인 동맹국에서 답을 찾기 시작한 거고, 그 중에서 전 세계 최고 기술과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을 한 건데,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 프로젝트처럼 마스가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업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자, 이런 기업들, 하나오션 같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포텐셜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신임 연준 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금이 폭락하고 은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던 간에 상관없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 바꾼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큰 방향성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압박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미국이 급하고 빨리 하고 싶다라고, 반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 저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이해를 잘 하셔서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강한 상승장에도 얼마든지 이런 조정은 중간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중간적으로 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여기서 대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자, 절대로 계좌를 크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도주가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자, 무조건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주식의 일부는 비중을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이 잘 먹히는 게 주도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고 파는 거 나는 지금 잘 귀찮아서 못하고 그냥 들고 가련다 하신 분들은 들고 가는 것도 좋고요. 일부 만약에 뭐 20%든 30%든 자,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그죠? 사고, 또 올라갔다 싶으면 또 팔고, 그죠? 이런 거를 반복해가서 가면은 100% 수익 볼 거 150% 수익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00% 수익 볼 거 500%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기서 사고 팔고를 일부 삐끗해가지고 좀 고점에 샀다, 잘못 샀다라고 해도 고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가기 때문에 주가가 피크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에 큰 파도에 지금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일부 사고 파는 전략도 잘 먹힐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도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정말 크게 늘리시는 그런 기회로 연결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들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수익을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것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제가 실시간 소식들 최신 업데이트하는 내용들 영상으로도 같이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또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널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절남TV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제가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